안녕하세요. 거제 인터넷 방송 작가 이민숙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분들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직 경찰로 활동하시면서 화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임춘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활동 이력이나 아니면 최근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 최근에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초대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데 작품이 좀 많이 주문할 의향을 비춘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작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작업하고 또 공휴일도 계속 작업하고. 그리고 선생님 호가 석경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석경. 네. 그거는 네. 돌석자에 갈다, 밭을 갈다라는 경자인데, 전에 그 경찰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오래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호를 한번 가져볼까 하고 의뢰를 했는데 그걸 써주시더라고. 요즘 느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내가 이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좀 사람이 감옥해 보여요. 그래서 돌을 갈듯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지를 않은데 한 가지 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큰 대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연배가 높잖아요. 그러면 형 아우를 하고 싶은데 임춘아 하기도 그러니까 그만 석경 아우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그거는 펜터라고. 예. 석경.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석경 아우 석경 하백 이라니까 참 그거 하나는 팼네. 그래 아무튼 지어준 분한테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네. 선생님 하면 최근에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슈가 테어링 아트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어링 아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테어링 아트를 이렇게 좀 창시하시게 된 과정이나 계기 이런 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 본래 테어링은 영어로 T-E-A-R-I-N-G 찢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티어라고 읽으면 눈물인데 테어라고 읽으면 찢는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인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어느 순간 이런 그림은 세상 누구도 다 그릴 수 있는 그림 아니냐. 좀 나만의 독보적인 그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작품이다라고 할 그런 게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 집안 자체가 할아버지, 아버님부터 3대째 전통 해안가 죽공예를 하신 집안 내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그걸 만들고 했다 보니까 그래, 우리 옛날 전통을 가지고 이걸 현대 미술, 서양 미술로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나온 게 이 테어링 아트입니다. 그래서 테어링 아트라는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네. 요새는 구글 번역기에 테어링 아트 치면 선생님이 바로 테어링 아트로 다 되놓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름을 지었고, 제가 사용할 때 늘 현대 미술 테어링 아트 이임춘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테어링 아트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또 다양한 작품을 내셨고 또 거기에 대해 또 수상을 또 하셨잖아요. 예.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게 거제 지역에서도 수상을 꽤 하셨어요. 예. 특히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제9회 거제 문화상 전통 문화 부분 수상 경력이거든요.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또 우리 모친이 또 한지를 아주 잘 다뤘어요. 염색하고. 그래서 그 한지 회화라는 분야를 제가 또 한 분야를 장르를 또 만들었어요. 그 작품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작품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작품을 수상하고 그 당시에는 테어링 아트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상태고.
아, 준비는 하고 계셨나요? 예, 예, 계속. 그러셨고. 저는 그래서 테어링 아트 이인춘 화백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수상 부분이나 노력하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근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지역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통, 이제, 부친이, 이제, 대나무 전통 해안축공예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 그 방패연 있잖아요. 민속년 날리는 거. 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통 민속년을 만들어서, 그 당, 지금으로 알바지. 그걸 가지고 학비하고 내 용돈 벌어서 다 했어요. 진짜. 예.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텔레비 방송사에서 연 만드는 걸 촬영해서 찍어가기도 했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유전된 피가 그렇게 흐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죠. 그 중학교 3학년 때 수상을 하셨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지냐면 어린 학생이 예술에 그리고 그 예술계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예술 작품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특색이 도드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거 하면은 부모님한테 매 맞아요. 빌어먹을 짓 한다고. 빌어먹는다가 뭐냐면은 거지 행세한다 그 말이거든. 네. 어릴 때는 그런 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면서도 나한테 부모님은 왜 그런 일을 시켰느냐. 5일장에 그 대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만이 집에 쌀도 이제 사고 여러 가지 학용품도 사고 유지가 되니까 예. 그런 거는 용납을 하되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거는 완전 뭐 집안에서 얻어맞아 쫓겨날 일이죠. 그 당시로서는. 어렸을 때 선친분도 부친분도 쭉 그 가문의 그 죽통공예 쪽 그 업을 이어가셨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도 일부 그쪽에 일을 계속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로 저는. 지금은 거진 제가 손을 놔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일환데 제가 39살 때 지금이 55이니까 꽤 됐네. 그때 인간문화재 신청을 하러 갔어요. 그 제시에. 갔는데 그때 모 가장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당신 고향에 내 고향이 고성입니다. 네. 직장 있으면서 여기 생활한 지는 30년이 다 돼가는데 고향에 가 신청한 지 요 왜 안 잡기 장크로 일하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의 어떤 인간 문화재가 그 지역에 탄생을 하면은 그 학생들이나 이게 배우려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 야 이 참 너무 박약하다 해서 그때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다시는 내가 어떤 해안축공예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죠. 그래서 또 티어링 아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앞당겨서 전념을 또 하시게 된 거고 그렇게 되신 건가요? 뭐 그리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전에 신청할 때 그 당시 그 앞에도 계속 그림도 그려왔었고 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 일 이후로만 전통 부분에서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둔 거죠. 그 상을 받으신 이유도 전통문화의 맥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그 당시는 되어 그렇게 있는데 했는데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에서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 gengi칼이라고 있어요. gengi칼. gengi칼이 뭐냐면 대바구니를 만들 때 마무리할 때 쓰는 칼이 있어요. 그게 구두 주걱 비슷하게 닮았어. 그게 gengi칼이라는 건데 그 사전에도 안 나와요. 어찌 보면은 많이 사라져가는 거죠. 이 담양축제공 박물관에 가도 그 칼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좀 선친이나 부친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그 지금 좀 내가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뭐 소외랄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우리 옛말에 전통에서 새로운 것이 또 나오니까 또 새로운 또 어떤 서양 미술사의 테어링 아트라는 부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저는 내 걸어온 길에 후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도 작품을 여러 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뭐 여러
다양한 장르, 뭐 조서도 하시고 네. 또 뭐 입체화도 하시고 다양한 부분을 하셨는데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친 눈 뜨고 보는 게 그기니까 아무래도 요즘 말로 하면 태교가 그게 된 거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작품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제 작품은 누구 작품을 모방해서 하거나 누구 작품을 이렇게 살짝 빗대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제 순수한 창조물인데 이 작품을 하면 할수록 그래 이런 거는 타고나야 되는가 보다. 그냥 어떤 단순한 기술과 재능을 익히는 건 학원에 가서 배워서 가능할지 몰라도 몇 단계 더 나아가는 거는 이건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모양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 그게 타고 안 났겠습니까? 집안 내력상. 그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선생님이 어떤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렸을 때의 경험과 지금의 어떤 고뇌가 섞인 그런 고민을 제가 한번 읽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쟁이라고 하는 그 고민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쟁이신 것 같은데 그 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좀 이렇게 하대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예술인들을 좀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기술쟁이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흔히 이제 쟁이들 이러면은 참 하대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두고 이제 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갓 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상에 각종 SNS 밴드라든지 이런데 나는 그림쟁이라고 이렇게 쓰는 걸 볼 때 우라가 치밀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왜? 과연 저 애들이 쟁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나는 그 쟁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릴 때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거든. 시골 가면 모일장 서잖아요. 네. 그럼 아버님이 이제 대바구니를 만들어요. 만들면은 길다란 대에다가 양쪽에 대바구니를 다 걸쳐요. 그래야 곤 한복 갈아입으시고 어깨에 메고 가요. 그럼 그럴 때마다 무게가 있으니까 출렁출렁하면 가거든. 그럼 내가 쭉 따라가요. 왜? 그 팔면은 나한테 그 용돈으로 5원이나 1원을 주니까 따라가면 동네 사람들만 다 그래 저 대쟁이 간다. 대쟁이 간다. 어릴 때부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쟁이들도 자기들을 쟁이라고 부르면서 하대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말을 가슴 속에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쟁이라는 자부심은 정말 강합니다. 한 번은 그 선친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자기 생각에는 대나무하고 수공예하고 다 합쳐서 한 개 50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날에 팔러 갔더니 거감꾼이라 그러죠. 중개 상인들이 한 30원을 매겨. 그럼 20원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부치는 그대로 다 들고 와서 고성평야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이해가 됩니까? 집안에서 모친부터 누나 형님들 난리가 나지. 다 불을 태워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쟁입니다. 내 기술에 내 재능에 내가 바라는 가격 이건데 이거를 다운시켜가 낮춰가지고 할 때는 나는 용납 못 하겠다라는 거지. 하나의 장인 정신으로. 또 하나 얘기 들을까요? 네. 그 옛날에 이제 그 낚시할 때 낚시 바구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낚시 고기 잡는 바구니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대나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시골에서 이제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수영기 이고 가쓰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도포 입고 와서 그 대바구니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친이 70원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다 만들었는데 그럼 만들고 나면은 팔면은 나한테 10원이나 용돈을 주거든. 네. 그거 받으려고 나는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한 달이 돼가 이제 그 양반이 살아온 거야. 근데 부친이 그거를 딱 작품을 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안 팔겠다라는 거야. 만들어 놓고. 그래, 그 사람이 왜 안 팔아? 그럼 돈이 모자라면 10원 더지 80원 줄게 이라니까, 아,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팔겠다. 그러면 나하고 막걸리 좀 사오래. 그러면 이제, 그래도 혹시 팔기나 싶어서 그 먼 길을 달려서 옛날 막걸리는 또 주전자에 또 담아옵니다. 들고. 그 애가 한 대짜리 주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반은 다 흘리지. 그 뭐 바지에. 그래 막걸리 한 잔 주시더만은 절대 못 팔겠으니 그냥 가라 하시더라고. 가라 하시면서 그래도 안 가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옛날 화장실에는 그 우릴 때 이제 뒤에 이제 큰 걸 보고 나면 닦는 종이를 모아놔요. 모아가 불을 태워 그름을 쓰거든. 화장 뒤 닦는 종이 담그러 가면 나 그걸 쓰라는 거야. 그 뭐 아버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그래 그거를 그 화장실에 옛날 구시가지 갖다 놓으니까 그만 그 양반이 이제 한숨 쉬니 가부리더라고. 그 대바구니가 내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그만 팔아가지고 그만 내일 쌀도 없다. 근데 쌀도 좀 사고 말이야. 내 운동화 다 운동화도 사주고 말이야. 이러지. 완전 집안 구석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작품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아, 그게 장인 정신이구나. 그게 진정한 쟁이다. 쟁이라는 말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쉽게 쓸 말도 아니고, 쟁이의 그 각박하고 어려운 그걸 모른다면은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부친이 이제 대바구니를 이제 하다 보면 또 밑에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부친이 데칼을 하나 만들어서 줘요. 데칼이 요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또 요만한데. 그러면 다음 날에 이제 배우러 올 때 그 대쟁이들은 그 칼을 가죽에 싸서 딱 이리 들고 다녀요. 하루는 이제 그 제자 되는 분이 그냥 멘트멘트 오니까 니 데칼을 쟀노? 집에 또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로 나가라. 는 필요 없다고 딱 쪼가려버리더라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한참 뒤에 TV 그 항진이 글을 보니까 그 백개순가 뭔가 그 백개순 맞나 모르겠다. 항진이를 꼬시려고 그 검은고를 참 잘 탔대. 인형이 잘 타는데 그 내용 하여튼 그 내용은 그래요. 검은고를 잘 타가지고 하인한테 항상 검은고를 들고 다니고 지는 말만 타고 댕기는 기라. 이렇게 항진이를 따르던 그 시녀가 살 일러주는 기라. 자기가 검은고를 타면은 서방님이 직접 검은고를 내고 말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능을 인정을 합니다. 항진이가. 그리고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인한테 그 검은고 이걸 맨 그거를 딱 자기가 들고 말을 타는 거야. 그렇게 항진이가 머릿속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술을 아는 사람이다. 무슨 말 알겠지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기본 그 칼도 이렇게 안 가지고 온다는 거는 너는 기본적으로 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제자들이 뭐 탈북민 제자들이 전국에서 오고 막 그래요. 올 때 봐서 준비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가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입으로 뭐 어찌 해라고 부친이 가르치는 안 했어도 몸으로 체득을 한 거지, 그거를. 아,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게, 아, 그래서 그거였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그 작가님 말씀 끝에, 아, 그래서 작가님의 그 예술 철학이 뭐지? 그랬는데 지금 대답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작가님이 선친 부친을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술적인 DNA를 물려받으시고 또 잘하시면서 그런 장인에 대한 자세나 어떤 철학을 배우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테어링 아트 창시자로서 이 분야에 대한 또 본인의 철학은 또 뭐가 있으실까요? 테어링 아트의 기본 철학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뭐냐면은 이 테어링 아트 작품의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철학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예, 작품을 보시면은 요 바닥에 있죠. 바닥에 요 색을 칠했는 게 이게 과거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림 뒤편에 요 색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그 흰 부분이잖아. 앞부분은 네. 이게 미래입니다. 그러면 요 복합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는 거라. 예,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멋있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온고의 지신,
벚꽃 장신의 정신. 옹고의 지신이 뭐냐면 옛 것을 배우고 새 것을 안다라거든. 벚꽃 장신도 그런 뜻이잖아요. 왜? 우리나라 전통에서 새로운 현대 미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파괴와 창조의 미학이라는 거지. 이 테어링 아트는 캔버스 전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 어떤 작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요 캔버스 천은 그림 그릴 때 1차적인 도구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면이에요. 네. 감추어 두는 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만한 캔버스 면에 하얀 천을 색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면, 정물화를 그리면 캔버스 자체는 밑에 그냥 숨어져 있는 면이잖아요. 네. 그 나는 그걸 가감하게 들추어내 작품으로 3차원적으로 다시 끌어낸 거죠. 파괴와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그 테어링 아트의 그런 파괴 매료를 좀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저 외국 전시 가면은 그래요. 자기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지. 상상 불가. 그래 딱 딥 임팩트. 막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지. 그냥 충격 자체라는 거야. 자기들은 캔버스 천 자체를 그림 그리는 그냥 바탕으로 생각해. 저거를 그림을 또 그리고 찢어내서 새로운 화면을 구성하는 자체 자기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미국이나 저런 평론가들이 새로운 미술 사조가 아닌가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작가님이 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왜 그 앤디 워홀이나 미국의 네, 네. 대표적인 팝아트 뭐 그분과도 또 견준다라고 전시를 한번 했죠. 예, 나란히 단독 전시도 하시고 전시도 하고 미국 그 샌디에고 네. LA 샌디에고 국제공항이 몇 년 전에 처음 먼저 만들었는데 그 국제공항 청사 창립 기념으로 내 작품을 걸었어요. 얼마 동안 전시가 됐나요? 한 몇 개월 됐죠, 그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공항 생기고 네. 작품을 탁 내리는데 딱 보이니까 그건 10m짜리가 보이니까 엄청 놀라서 가까이 가서 봤대.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아티스트 임충이 돼 있으니까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껴가지고 내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되겠다 해서 왔더라고. 그래가 전시회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작품도 몇 점 가져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늘 이게 이제 테어링 아트 할 때 쭉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사상 정신이 뭐냐면 백척간두의 진일보의 정신. 한 척이 30cm잖아요. 백척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그 장대 끝에 딱 서 있는데 사람이 진일보 한 보 딱 뛰면 그냥 죽어 떨어졌어. 그 정도로 자기가 치열하고 처절하게 작품을 해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알다시피 미술 전공도 아니에요. 이제 모임에 가보면은 각 미대별로 뭐 동아대 미대, 경상대 미대, 뭐 홍대 미대 다 앉아. 그러면 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비평을 받을 거예요. 미대를 나왔으면 야 친구야 이렇게 안나 뭐 이리 물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작품을 하는 거야. 작가는 작품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내가 미술에 학연이 혈연 지연 뭐 우리 집안 자체도 뭐 그렇지 뭐 어디 내가 미술에 대학 다닐 때 미대생하고 미팅이나 미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작품일까? 맞는 작품일까?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알아볼 때도 없는 상태에서 내 혼자 이 길을 꾸준히 걸으면서 오르자는 작품으로 승부를 걸고 작품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백척간두의 진일보의 정신. 요즘도 작품 하나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찢어 없애버려요. 작가는 이게 실수도 아니다로 작가는 알아요. 일반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작가는 알아요. 그러면 나는 찢어버려요. 왜? 이 작품이 내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어느 사람이 사갔을 때 늘 내가 양심상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 그러기 싫다라는 거죠. 그 작가님이 비전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작가님 혼자서 자기 작품을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비전공자로서 되게 외로우실 것 같아요. 엄청 외롭죠. 그리고 또 고독하죠. 예, 그 주류 뭐 서울 이런 쪽도 네. 아니고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 그 주류와 비주류를 제가 많이 깼다고 서울 작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메일이라든지 전화가 와서 제 롤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죠. 흔히 사람들이 TV나 보면 나는 고독해 하지만 진짜 저 사람들이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쓰는 말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 진정한 고독이라는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평가에서. 예,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고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 작품 한 작품이 선생님 되게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보통 큰 거는 뭐 한 달, 두 달, 작은 거는 뭐 20일 그렇게 걸리는데 제가 작품을 또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보시면은 작품이 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잖아. 저기 돼 있고. 아, 퇴근하고 난 뒤에 이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10점 있으면 오늘에 1번 하고 다음 날에는 2번 하고 그 다음 날에 3번 하고 다시 뺑 돌아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연동식으로 이렇게 탁 굴려가는 거죠. 아, 그럼 또 체계가 또. 굴려가는 거죠. 굴려가는데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작가가 작품을 할 때는 미리 도면에 이제 합복에 스케치를 해요. 기본 저는 스케치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과의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분이죠. 어떻게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남는 시간 할애해야 되니까 또 내가 또 게으르지 않게끔 작품이 또 탄생이 돼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죠. 한 포인트를 잡으면 그대로 끄집어내는 방식. 그 선생님 말씀 끝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 화제의 인물이 되시긴 이유이기도 한데 그 현직 경찰이시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되신 또 과정도 궁금한데 경찰은 어떻게 되셨나요? 뭐 경찰은 그냥 본래 이제 중국 제가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통역 자격증이 있어요. 네. 통역 생활 하다가 이걸 나이 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리고 편안한 직장을 찾자 보던 중에 경찰 시험이 있어서 그냥 시험 보고 들어온 거죠.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진짜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중국 통역과 경찰 또 테어링 아트 장시자 시간이 뭐 정말 모자라실 것 같은데 그 뭐 최근에 또 이렇게 뭐 활동 계획하고 계신거나 이런 게 또 있으신가요? 뭐 최근에 뭐 따로 활동 계획을 한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불현듯 갑자기 해외에서나 국내 서울의 인사동이나 각종 연락이 와요. 초대전 한번 하자고. 대개 보면 이제 개인전이 있고 초대전이 네. 개인전은 갤러리를 자기가 대관을 해야 되고 홍보물 찍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럼 뭐 시골에서 서울 저런 데 전시하려면 최소 한 1, 2천만 이상 들지요.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월급 뭐 박봉에 뻔한 걸 다 아실 거고 네. 저는 순전히 초대전만 합니다. 초대전 하면은 제가 트럭 해서 뭐 작품 가져가고 홍보 다 하고 판품을 다 찍고 예. 특히 외국도 그래요. 요번에 그 저 미국 마이애미 그 초대전 할 때 갤러리가 대신 작품을 가지고 가는데 한 몇천만 원 썼어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작품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경임을 또 가능하게 또 하는 이유가 원동력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네. 내가 이제 한 번 몇 년 전에 다쳤어요. 이게 이제 이게 뇌출혈로 쓰러지고는 뭐 난 뒤에 내가 이제 비행기 타기가 겁이 나니까 그 전에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 작년에는 내가 그냥 그 갤러리에서 같이 가자는 걸 그냥 아직은 겁이 나니까 그냥 작품만 보내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 해외 진출은 선생님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해외 진출은 처음에 이제 테어링 아트라든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세계적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야. 뭐 아는 데가 있어야 이야기를 어디 우리 뭐 경찰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다 한들 되지도 않을 끼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대 교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중에 저 아주 옛날 저 문화예술회관 관장 한 분이 네. 이하백 작품은 톡톡하니까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라 하더라고. 아. 그 페이스북 그때 초창기였어.
그래 그때 테어링아트 작품 블랙홀 한 점을 딱 올렸어요. 이틀 뒤에 네.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전부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의 글이라. 그런데 그때 이제 터키에서 특히 이스탄불에서 그 하피제라고 그 본토인인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 당신을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전시를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뭐 장난이가 이렇게 하고 막 장난을 치고 해버렸어. 이틀 사흘 때 계속 오는 거라 계속. 그래 이 장난이 아닌 모양이다 싶어서 또 영어를 또 내 직통으로 하기도 참 내가 끄급하고 희한하고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국제통화 내전화서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그래가지고 통화를 해서 하니까 이제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갔어요. 가서 그 나라 가서 이제 전시도 하고 아마 특히 내가 알기로는 최초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퍼포먼스 아트라고 고려 대장경을 위하여라는 그 15분짜리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내가 이제 조건을 제시한 게 올루드 내지 여자의 반누드를 원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정을 하더라고. 여기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올루드나 반누드는 힘들고 그냥 잠옷 같은 거 입어서 등을 파인 행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특히 국영 TV도 촬영을 오고 하여튼 뭐 되게 굉장했어요. 이스탄불만 4번 간 것 같아요. 전시하러. 그렇게 하고 또 전속 계약으로 이어지신 거예요? 예, 전속도 하고. 그 전속 계약 뭐 에피소드가 좀 재밌는 게 있다고. 뭐 들었네요. 특히 전속 계약 에피소드는 뭐 그렇게 그 한 건 없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미국에서 전속 계약을 해서 그 알렉산더 갤러리라고 이 관장이 하버드 미대를 나왔어요. 하버드 그럼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 애가 내 작품에 많이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내 작품 홍보를 많이 했죠. 그것도 다 전속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 미대 졸업생이 한 해에 몇만 명입니다. 조소, 조가, 계야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외국의 현지인, 우리나라 교포들 말고 현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초대전을 해서 그 나라의 전속이 되는 꿈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선생님은 한 번이 아니셨잖아요. 네, 그거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엄청나게 저는 뭐 많은 길을 달려왔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이고. 네. 그 뭐 해외 그렇게 갤러리 전시뿐만 아니라 선생님 작품을 사겠다고 이렇게 러브콜을 많이 하신 뭐 유명인도 계시고 이렇게 많죠.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희가 알만한 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제라드 드 파르디우라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만홍의 샘 주연 배우인데 그 이야기 하면 눈물 난다.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네. 연락이 왔어요. 네. 내 인생 작품을 사가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그냥 막막 하더라고. 그래 뭐 사귄가 보다 뭐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그 감동이 네. 서서히 물밀듯이 싹 오는 거라.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고 화실 쪽을 내려와가지고 요 뒤가 바로 집입니다. 화실 뒤에 내려와서 여기 부시 있는 그 2층 옥상에 올라가서 딸을 보면서 담배를 탁 피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이. 왜? 프랑스 이러면은 벌써부터 유화 역사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유화 역사 150년밖에 안 돼요. 고이동 박사가 처음에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화를 한 역사의 나라이고, 그리고 제라르 드 파르디우 이 대배우는 주로 피카소 작품을 많이 소장한 분이에요. 나중에 피카소 작품을 띄고 내 작품을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염없이, 왜냐하면 내가 어떤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참 그 어떤 유명한 분이 내 작품을 사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흘려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돈을 보냈대. 이도 재밌어요.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돈이 이틀이 돈이 안 들어오는 기라 돈을 보냈다는데 다시 전화해서 그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참 난감이라 이 우째이들 이런 중에 네.
뉴질랜드의 그 이제 치과 의사 하는 그 우리나라 교포한분이 네. 내 작품을 또 보러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까지. 그래가지고 그 내가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그분한테 아니 이름저름 해가지고 뭐 사실 돈이 안 들어와요. 간격은 간격인데 이러니까 언제 됐습니까? 이틀 돼서 그냥 아 선생님 사흘 뒤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정확히 들어옵니다. 걱정 마세요. 왜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일개인한테 1만 불 이상의 돈을 보내면은 국세청에 조사가 나간대. 이런 큰 돈이 왜 이 개인한테 돈을 보내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조사를 다 한대요. 하고 3일 딱 되면 한전시하고 세금 띄고 딱 들어온대. 아니야, 다를까 딱 사흘 되니까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그런가 보다. 또 하나 희한한 거는, 네. 이제 그 작품을 또 불란서로 보낼 때, 개인 또, 내가 이제 개인이잖아요. 네. 일단 기업이 아니고, 그런 어떤 몇 천만 원 되는 작품을 보낼 때 수출 허가를 봐야 되는 거라. 수출 허가를 냈어요. 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오스트레일리아, 네.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또 왔는데, 아침 일나고 보니까 휴대폰에 메시지가 무엇이 영어로 써있는데 가만 보니까 네 주소가 어디냐를 묻는 것 같아. 이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 또 있으니까 다시 또 왔어요. 네 주소가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why 뭐 장문도 못 쓰고 why 그러니까 are you artist? 그러니까 yes I'm artist. 그러니까 okay your address give me 다시 이래가더라고. 그래서 그 요새는 또 그 주소를 갖다 영문 주소 또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리 치면은 그걸 복사기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하니까 내일 아침 10시쯤에 갈 거니까 기다리라 하시래 이러더라고. 그럼 웃긴가 보다 이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시에 왔더라고. 7시에 와서 자기 부부가 왔대. 요 아리스트 아슬하더라고. 어떻게 딱 들어오더만은 그때 블랙홀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보더만은 how much 다 이래.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또 생존 영어로서 가게 가는 거는 또 잘려. 그래서 긴 말은 못 해도. 그래서 2만 불이니까 20,000 달러서 오케이 빅 들고 악수를 확 하더라고. 그 순간. 그러면 자기 부인은 그 작품을 소장했다는 기쁨에 몸을 떨더라고. 그래 한 번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흘 뒤다. 사흘 뒤니까 정확히 들어오다. 그리고 이제 조수미 씨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렬의 화신. 정렬의 화신이라고 네. 이제 그 작품을 네, 이제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내 작품을 올리면은 계속 조수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아요라고 하고 또 내 생일 되면은 또 메시지로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주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또 많습니다. 뭐 미국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인테리어 업체 유명하신 그분도 작품도 가져가셨고 네. 되게 보면은 좀 방국 좀 깨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가져가시고 그러고 이제 특히 제 작품들은 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층들이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터키에서 일화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떠한 웨이트리스트가 네. 선생님 작품을 내 작품을 보고 이제 자기가 산대요. 네. 그리고 빵 굽는 점원인데 그래서 내가 니 이거 얼마 되나?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거 1년 분할해가 내는데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는 작품을 사놓으면은 자기 친구들하고 와인을 먹는 게 참 너무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작품 놔놓고 내 친구들하고 와인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오케이 내 작품 가격은 내 맘이니까 내가 요청한 내 맘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 전시 갈 때 충격도 받은 게 뭐냐. 외국은 전시를 가면은 와인을 준비해요. 와인을 준비해서 쿠키 놔두고 또 객식을 차리는 자리 같으면은 이제 정장을 입고 오고 여자는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싹 와인을 먹는. 이 시골의 거제 촌놈이 무슨 와인 맛을 알겠습니까? 하도 많이 땡겨 보니까 이제 내가 입맛을 와인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와인 맛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와인을 한 번씩 먹어요. 그 전에는 와인 입에도 안 됐는데 하도 가서 먹다 보니까 그만 와인 맛이 이제 길들이 져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국내에 초대전 이렇게 할 때는 딱 그래요. 와인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돼지물이 눌리고 뭐 떡 갖다 놓지 말고
막 쿠키 이런 데다 와인 몇 병 갖다 놔라고 딱 그래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 되더라고. 그래. 그거 제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요새 그래 전시회 가면은 아마 그제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2년 전에 그 장성포 문화예술회관에 초대진을 했거든. 그때도 내가 와인을 준비해 가지고 딱 이러니까 와인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작품 이야기하는. 어떤 그 문화라는 거는 그 품격이잖아요. 품격.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 들어 왜 한국에 막가파라든지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느냐. 너무 IQ만 중시하는 교육을 해서 그렇다. 신혼부부 결혼하면은 결혼 사진 엄청나게 큰 거 하나 걸어놔놓고 애들 태어나고 나서 딱 눈 뜨고 사진 보고 아 결혼해서 큰 사진 걸어놓는갑다. 그거만 알 거 아니냐. 그림 내 그림 아니라도 좋다. 일반 유화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애들한테 색채를 알게 하고 감성을 알게 자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애를 교육시켜야 EQ를 높여야만이 된다.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아시아에서 일본만 선진국 대우받아요. 우리나라 뭐 4위, 5위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선진국이라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문화예술을 몰라서 그래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는 그래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문화예술 쪽으로 좀 많이 좀 문화인들을 많이 도왔으면은, 예, 문화가 살아야, 예, 그 나라가 선진국 대회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제가 외국 초대전 가면서 서름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쿠면 몰라요. 코리아 쿠면은. 그 다음에 할게요. 그 선생님의 그런 좀 그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활동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오스트레일리아 분도 오시고 외국의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거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홍보 역할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보면 하실 방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거래가. 다 될 수 있으면 내 작업에 방해가 안 되려고 좀 계속 좀 저는 그걸 해요. 좀 이제 안 하는 쪽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네. 관광차가 서너 차례 왔다 갔어요. 서너 차례요, 차가. 관광차가, 관광버스 45년생에 한 50명 부부 몰려오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래가 뭐 안내 열심히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이어놓은 거야. 관광 코스로. 해금강 바람에 언덕 태어나가 다시 그래 짝짝짝 보고 여기서 밥 먹고 짝 가는 기라. 아유 내가 무슨 저거들 뭐 장사하는데 내가 도와줄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기획도 좀 있었는데. 네, 아유 몇 번 왔었어요. 내가 알아차린 거지. 아니 작가님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뭐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작가하고 공유하고 작가하고 그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의식을 소유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갱시 둘러보고 아 화실 구경하면서 아까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작품 사진 찍 가는 그거는 뭐 요 미술관도 아닌데 뭐. 그렇죠. 선생님 갤러리 운영도 좀 하셨고 또 그런 화실이나 개인 그 화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뭐 과정이나 그렇게 열게 되신 어떤 이유나 이런 갤러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그 갤러리 건물 자체가 다른 이제 업자가 뭐 건물 짓는 데서 나왔고 이 화실도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처남이 펜션 하려고 사놓던 기라. 처음에는 화실에 작업할 때 보면 또 이제 벌레 지나가고 막 바퀴벌레 지나가잖아요. 불도 좀 나고 그런 게 좀 아이고 막 화도 나고 막 들고 차고 막 이랬는데 이 화실을 사고 난 뒤에 딱 그 간격을 이 화실 입구에 첫 발걸음을 딱 뛰는데 개미하고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게라 그렇게 기울 수가 없대. 이게 이제 내 끼다 싶으니까. 그 전에 내 소유가 아니었을 때는, 아이고, 지나가고 막 기분이 나빠서 밟고 이랬는데, 이제는 내 거니까 그 첫날에, 와, 저것들이 왜 그리 귀엽고 이쁘게 보일까? 이 생각이 소속감이 들더라고. 막. 그것도 뭐 지나고 나니까 또 바퀴벌레 약 뿌립니다. 그 순간 그런 감격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 화실 주변에 있는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 햇빛 한 점이 그렇게 이쁘고 좋고 행복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개인 화실을 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싹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가야 작품 한 점 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생활고에 다 시달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뭐 당당하게 작품을 해서 작품 그걸 가지고 이제 아껴서 마련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내 손으로 마련한 거니까. 뭘 행복하면 말할 수가 없죠. 그 작품도 또 이제 많아지시면은 관리 차원에서도 또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 이 이제 화실을 이제 집사람은 뜯고 이제 갤러리나 미술관을 짓자고 하는데 나는 이 상태 이대로가 좋아. 왜 그러냐면 이 바닥에 물감 묻어 있고 이런 문탁에 물감 묻어 이런 거를 특히 외국인들은 이래요. 멋있어요. 네. 진짜 작가의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뜯으면 이게 다 없어지면 깨끗하져서 그래서 그만 뭐 나는 그만 이대로 그만 가는 게 낫겠나 그런 생각만 하죠. 뭐 갤러리는 아니면은 그 다른 저희 지역 분들이 좀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좀 관람하거나 하실 수 있는 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제 지역에 여러 사람의 그 유명한 밴드 이렇게 올리면은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요. 이제 선생님이 그제 사람인데 우리 그제인들도 좀 볼 수 있는 곳에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내가 뭐 힘들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백병원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 작품을 볼 수는 있어요, 선생님. 예. 예, 근데 국내 계획에 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때는 아닌가 이런 또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도 되게 성공적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국내에서나 지역에서의 활동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근데 그거는 일 개인이 하기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나 저로서도 많이 아쉽죠. 요즘은 이게 지금 이 빈방이 우체도 빈방, 이것도 빈방, 다 빈방이 술량고예요. 작품하고 나면 그대로 싸서 이거 뭐 다 연화버립니다. 그래 이제 뭐 컬렉트 하시는 분이라든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이제 풀어서 보여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가져간다 하면은 그대로 싸서 보내드리니까 어찌 보면 거제 지역에서 작품을 하는데 거제 지역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 거의 아마 그 소문 들으신 것도 이 사람 실제 작품 보려고 저 뭐야 SNS 상에서 많이 봤을 텐데 실제 작품을 본 사람은 전시회 2년 전에 한 번 했으니까 공개를 거제 지역에서는 안 했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내에서 특히 이제 거제도 지역에서 선생님 작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이유는 선생님이 경찰관이시기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어떤 경찰관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조금 기대를 좀 이렇게 높이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뭐 고정관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이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품을 볼 때 하나의 경찰관이 만든 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봐줬으면 네. 그런 생각이고 좀 다양한 각도로 내 작품을 봐줬으면 제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생각할 게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런 어떤 방향으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좀 필요성이 있는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관을 하면서 일상에서 느낀 어떤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작품도 많죠. 네. 그 테어링 아트 그 작품 활동하시는 그 동안에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 도움 많이 되죠. 엄청 도움 되죠.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을 다루는 소재를 작품을 한다 이러면은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은 어떤 사체를 보는 거는 뭐
뭐 부모님부터 해서 서너 차례 불과할 일생에 있어서 근데 경찰관으로서는 한 달에 몇 번을 보잖아요. 평생을 엄청나게 보는 거지. 늘 삶과 죽음을 해서 거기에 반영 투영되는 어떤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작품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왜 제가 또 작품을 현대 미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 일반적인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는 학원 가서 6개월 정도 배우면 다 그립니다. 그렇게 그리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서양화를 하늘에 별도 달도 없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작 현대 미술이라고 딱 규정해야 될 부분은 작가의 사상과 철학이 하폭에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내가 잠깐 한번 설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네. 저 작품 보이죠? 그 붓이 하나 있고 빨간색에 붓다 있고 사람이 있고 여인의 가슴이 있고 엉덩이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다랑알이 하나 있고 저 네. 작품 제목이 동백입니다. 동백. 동백.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럼 내가 정훈이라는 그 지조 시인이 네. 동백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네. 백설이 눈부신 하늘 한 모서리 다홍으로 불이 붙는다. 차가울수록 사모치는 정화 그 니를 사모하기에 이 깊은 겨울에 태워 피는가. 딱 저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밑에 사람이 내가 정훈이라는 시조 시인이 돼가지고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그 동백을 여인으로 그리는 거라. 붓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백이라고 해서 꼭 동백 꽃을 그려서 동백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나 동백 다 그리는 거. 그렇잖아요. 네. 백설이 눈부신 하늘 한 모서리 백설이잖아요.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차가운데 꽃이 피잖아요. 저 붉은 꽃이 막 다홍으로 불이 붙잖아요. 네. 그 일을 사모하기에 이 깊은 겨울에 애태워 피는가. 붓으로 시조하는 그 시인이 네. 붓을 가지고 애태워 피는 여인의 형상을 그렸잖아요. 저 작품 제목이 동백이에요. 그 동백이라고 해서 꼭 동백꽃만 그리고 바이트에 동백 난 것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흔히 보는 차라리 사진을 찍고 말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동백의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현대 미술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근데 현대미술을 네. 가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자기 자신이 느끼는 대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가 노트는 그냥 참고를 하고 나하고 어떤 이미지나 컨셉이 안 맞으면 안 봐도 됩니다. 작가님 컨셉이 내 작품 안 맞으면 안 봐도 돼. 상관없어요. 자기가 느끼고 보는 대로 깊이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많이 할수록 많이 보이고 작게 하면 작게 보여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술 드시죠? 잘 못 마십니다. 소주에 내가 소주 잔에 네. 한 잔을 다 따라주고 자시라 해도 먹으나 반잔 해서 먹으나 잔의 용량의 차이일 뿐이지 먹는 건 매 마찬가지잖아요. 네. 감상도 그렇습니다. 한 잔 다 채워 이해하나 3분의 1잔 채워서 이해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자기 방식으로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잔 쫙 하시면 됩니다. 그 되게 멋있는 정말 말씀이시고 저는 또 작가님 그 작품들을 보면서 작가님 말씀도 되게 멋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작가님이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붓을 든다. 그래서 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붓을 든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칼을 든 손으로 캔버스를 찢는다. 나는 이렇게 매일 칼과 그 붓으로 이렇게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작품 해설에 작가님이 그 이런 철학과 이런 글들이 되게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작품 소개할 때 본인 이렇게 의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작품을 할 때 이제 쉽게 말해서 미술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작가 노트가 작품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생략한 말만 넣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댓글에 뭐 많은 말 안 답니다. 보시면 알 텐데 뭐 작품이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애국인돈 땡큐 2개 땡큐 땡스 라 또 땡큐 for your comment 딱 그 3개. 네. 그것도 뭐 왜냐하면은 그거 좀 전에 해본 돌 뭐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들은 그걸로 가져가서 또 해석을 해가 제가 또 다 읽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 이런 데 이제 작품 소개하고 할 때는 네.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길게 뭐 당신 작품 좋다 이런 글도 안 씁니다. 그냥 작품 올려놨으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니까 너 알아서 해라 던져놔버려요. 근데 뭐 워낙 작품이 이 파괴와 또 창조 이런 것들이 강하게 와닿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작가님.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뭐 관심 하긴 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리 응대를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이런 테어링 아트 창시자로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또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내가 뭐 조금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은 이 테어링 아트가 하나의 미술 사저로 아마 확립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미술 그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독특한 장르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새로운 장르로 이게 그런 구축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피카소가 생애에 3만 점을 남겼다 그래요. 근데 피카소 한 점을 우리가 돈 뭐 1, 2천만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서양하기 때문에 서양의 그 전 세계 인구 60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제 작품을 그에 못지않게 남기고 싶은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작품은 다 해놓자. 아마 그래 내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자면 다 찍으라 그래요 나는. 근데 일반 작가들은 사진 못 찍게요. 그렇죠. 모방하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찍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신감, 예. 내 작품에 대한 자신감, 내 작품에 대한 어떤 강한 자부심, 예. 그래요. 내가 최초로 만들어냈고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처음 알린 작품이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캠퍼 천이 천이 저런 천입니다. 전 한번 가져봐 주실래요? 예, 말은 안 거. 예, 고맙습니다. 이 천입니다. 이게. 예. 요 보시면은 요 뒤편에 있잖아요. 이 천이잖아요. 네네. 예. 네. 이 천이 십자로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로. 올 자체가 십자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찢었을 때 이게 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지 바르면 처음 울잖아요. 네네. 예. 울게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딱 보시면 운대가 없잖아요. 팽팽하잖아요. 네네. 이건 나만이 알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제 카메라에 이 작품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이게 한 폭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천을 이어 붙이거나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만한 공간만큼만 줄어들잖아요. 네. 수축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왜 안 터질까? 아. 이해가 되시죠? 그 옷 한번 줘보세요. 옷 줘서 이렇게 땡기고 하면 이게 울거나 터져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땡기는데 1번 땡기고 2번 땡기고 3번을 땡기는데 네. 이게 터지거나 이게 실밥이 터지 이런 현상이 나야 되는데 네. 없잖아요. 그러네. 팽팽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 가잖아요. 그게 뭐 이런 데 좀 터져야 될 법한데.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It's my know-how 그러면 됩니다. 아, 대단하시다, 진짜, 선생님. 그 테어링 아트 배우시겠다고 하시는 많습니다. 엄청 제작진도-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부터 해서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특히 아까 말한 그 셰트민들, 네네. 셰트민들도 엄청나게 그 셰트민들도 이제 북한에서 그림을 배웠던 분들이 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분은 충격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왔더라고. 도저히 이 마음을 안정이 안 돼서 진짜 왔다.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저는 이 테어링 아트만큼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대의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죠, 선생님?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세계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탑 10에 드는 미술 작가들 보면 다 당대에 끝난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라한다 한들 이임춘 작품 모방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이중섭 알죠? 이중섭 네, 하백. 네. 내가 마음 먹고 이중섭 하백보다 그림을 더 잘 그려서 하루에 100장이라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요. 참 선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뒤에 따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사후에 누군가 이걸 조금 따라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또 다른 예가 많아요. 저 다른 쪽 지방에 한 사람이 전시회 갔더니만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인사를 고박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린대요. 그래 왜 그러시냐 이랬더만은 내가 오늘 처음 뵀는데 내가 뭐 사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그 지방에서 미술 공모전을 했대요. 했는데 네. 이 테어링 아트를 따라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못하니까 몇 줄만 따라 했대요. 몇 줄만. 너무 톡톡이가 대상을 주고 상금을 몇천 줬대요. 근데 주고 나니 가만히 보니까 저 어디서 봤는데다 내 전시회 와서 맞다. 이분 작품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자기가 그걸 사과를 하더라고. 근데 그 받은 작가는 그 받고 나니 사라져 버렸대. 오랑이 이제 났으니까. 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모방한다. 그게 따라서 또 있습니다. 그 서울의 롯데백화점에 한때 네. 모방한 작품 몇 개 걸렸어. 그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몇 줄만 딱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작품 팬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저 작품 거세요 하더라고. 놔두세요. 그럼 하든지 말든지. 그 어떤 기사에 보면 선생님 그 자제분이 다 선생님 또 DNA를 또 물려받으셔서 예술계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테어링 아트라고 언급은 안 하셨지만 아이들의 그 전공과 선택을 다 인정을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축공 그 공예 쪽은 내가 좀 전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전수를 티어링 아트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둘째 딸이 이제 홍대 미대 댕겨요. 댕기는데 가르쳐 할 줄 알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은 다 하도 보니까 봤으니까. 아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은 자기 작품이 나와야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부친을 뛰어넘어야지. 그렇네요. 선생님도 선진 부친의 그 네, 장인 단계를, 정신에서 뛰어넘어야 돼.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애들 어느 정도나 뭐 다 보니까 항상 와서 보고 뭐 아니까 뭐 알긴 알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지. 뭐 가족끼리 협작하고 이런 거는 없으시죠? 절대 없습니다. 단독으로 그냥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네. 협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요 뒤편에 요 나오는 이 색깔이 있잖아요. 네네. 밑에 어느 정도 색을 또 칠합니다. 네. 뒤편에. 네. 그러면 이 뒤편에 어느 정도 이 색을 찢어서 드러낼 색이 이 색이 나올 것이다라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됩니까 그게? 그러네요.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유, 그 안 하시다 그러면 작품 좀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갤러리나 아니면 또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죠. 지금 뭐 밴드라든지 거제 시민들은 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시에서 문화예술적으로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선생님이 좀 진짜 보면 외국의 그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세계적인 그 미술관이 다 있거든. 네. 좋은 작품을 다 해서 볼 수 있게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내가 뭐 시중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좀 바라시는 점이 뭐 구체적으로 있다면은 뭐 바라는 거는 뭐 네. 크게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리 크게 뭐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생님이 작품 활동하시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철학은 안 바뀌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선친하고 부친에게 물려받으신 장인 정신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테어링 아트 만드시는 또 과정에서는 본인의 철학인 파괴와 또 창조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자리가 잡히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또 작품 활동하시면서 선생님이 또 이런 작품을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 선생님이 그 경찰관이나 또 이렇게 화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 뭐 이런 인생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 네. 내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네. 이제 그냥 내 이름을 딴 작은 미술관 하나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냥 작품 걸어놓고 내 작품 좋아하는 사람 혹은 거제 시민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실에서 내 작업하는 시간이 이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손님을 치르기도 어려운 상태니까. 그렇죠. 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뭐 그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소망한다고 해서 뭐 다 이루어질 바에야 뭐 그냥 내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외에 또 뭐 전시 계획이 있으시거나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저는 늘 자신해요. 내일이라도 마음 먹으면 세계 어디서든 내 초대전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나이 먹게 또 가기도 싫어. 자꾸만 보내고 싶고. 그 젊었을 때 어찌 그 들고 싸고 이고 갔는지 모르겠어. 특히 처음 갔을 때. 네. 지금은 좀 빨리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17, 8시간을 타고 가는 거라. 와, 막. 비행기만. 예,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매니저를 이스탄불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 그때 그 터키의 그 스노우스톰이라 해가지고 그 눈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이게 이 만나러 온 사람이 2시간 늦게 왔어요. 혼자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작은 작품을 어디에 쌌냐면 우리 군용 담요 있잖아요. 네네. 그거다 이제 싸가서 그걸 이리 두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 이제 공항에서 나를 이상해 본 모양이라. 뭐 밤새게 그 시커먼 군용 이걸 들고 왔다 갔다 2시간 전하고 있으니 지금 폭탄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왔더라고 한 사람이 와서 네. 이게 뭐냐고 물어 나한테 네. 자리에 앉으라 하더만은 그래 난 한국 사람이고 내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또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 알죠? 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십몇 년 됐나 시리아 내전이. 그 당시에 시리아의 문화부 차관이 네. 내 작품을 자기가 초대할게라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았거든. 주고받았는데 재밌는 게 나는 시리아가 나는 그런 우리나라 요주의 대상국가인 줄 몰랐어. 나 진짜 시리아 갈라 했어. 시리아가 그 북한하고 참 친한 나라거든. 네. 근데 그게 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부 차관 그 사람 닉네임이 패든가 뭐 쓰던데 자기가 문화부 차관이라고 하면 그 당연 작품이 좋은데 우리나라에 모든 경기 지원할 테니까 시리아에 온나. 그래가 터키 끝나면 시리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전시관 중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대. 그 연락이 없어. 그분이 살았는지. 난 그것도 모르고 나 요즘 입국한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미국에서 온 여잔데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그걸 몰랐는데 미국에서도 시리아 가려면 FBI, CIA 허가를 봐야 된대. 난 그까지도 몰랐어. 그러고 어떤 게인 줄 알아요? 난 저 외국에 보면은 초대전자 이게 메일이 날라오는 수가 있어요. 한 네. 나라인데 무슨 나라인데 기억은 지금 못 하겠어. 네. 소련 어디 역 골다리에 붙은 나라인데 네. 유엔에 등록 안 된 국가가 있대요. 자기 대통령 있고 네. 장관 차관 있고 시민들 다 있어. 네. 근데 유엔이 등록이 안 된 국가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한테 오라고 온 거야. 네. 갤러리 타면서 자기
될 때 내가 무조건 오라는 거야. 네. 아, 이 나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있나 해서 인터넷 처음 찾아 안 나오더라고. 네. 계속 찾으니까 딱 나오는 게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인 딱 끝났더라고. 나 처음 알았어요. 모든 나라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등록이 안 된 국가가 있어. 이 지구상 안에.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제 그때는 합법적으로 대통령 있고 장관 있고 국민 있고 세금 받아서 있고 다 해. 그런 국가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이 나라 가서 보도 못 봐도 말라고 안 갔지. 그 네팔에서도 한 번 가고 네팔에 그도 국제전화도 몇 번 왔어. 그 내가 아니 너 네팔 좀 살기 어려운 나라인데 내 그 호텔 비하고 다 있나? 너 무작인데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너무 좋다. 뭐 무조건 오라 이거야. 네팔 수도 카트만두 맞죠? 카트만두. 그래 자기 집이 카트만두에 조금 떨어진 데 있대. 우리 집에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집 사진 한번 보내보라니까. 와 히말라야 산이 바라 보이는데. 완전 이건 호텔 이상이라. 이거 사면 되지. 우리 집이야. 카트만두에 조금 멀지만 와. 내가 다 해주고 갈게. 그래 갈라고 마음을 참 카이드라마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짝꿍 백호짜리 하나가 2만 불인데 저 애들 나라로 치면 2만 불 주고 국민들이 사갈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라. 그게 다르게 보면요. 어떤 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하더라도 외국에 미국이나 가서 그 나라의 그 단계를 또 밟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화 선진국은 그 나라에서만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벌써 인정을 받아버려요. 맞잖아요. 우리 생판 모르는 미국의 배우 하나가 작품 히트를 쳤다. 그 다음 바로 세계적인 대배우가 돼버려. 네. 그런데 문화 후진국인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가 발로 뛰고 세계적으로 알려야만이 인정을 받는 거야. 네. 그게 문화 약속이었어. 내가 그런 서론 많이 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소설을 썼다. 미국에서 썼다. 내일에 바로 막 세계적으로 나가붙다. 바로 세계적인 작가야. 네. 한국에서 인기가 몇백 원 팔렸다. 근데 미국 시장 가려면 미국 가서 또 해야 돼. 맞아요. 이해가 되죠? 네네. 그게 문화 약속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근접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빨리 문화 후진국을 벗어나야 된다. 선진국 대우를 못 받는 게 문화로서 문화 예술이 국가적으로 부흥시키지 못하. 이래서 나는 거라. 동양 쪽에서도 활동을 좀, 선생님이 한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쪽 좋잖아요, 선생님. 많지요. 작품들. 일본도 어떤 얘가 있었냐면은, 네. 한 번은 내 팬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일본에 선생님 블랙홀 작품이 전자회사에서 선전하고 있더라, 이게야. 그래? 만나 보니까,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나 돌아 먹는다. 다 알게 되면 뭐 내 작품이지 아니까. 그래가 일본 동경에서 제일 큰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이 예술도 하나의 실수라는 게 절대 내가 경험을 한 게, 그래서 일본요 갤러리가 한국 서울에 지점을 내는데 지점에 초대전을 내를 일바타로 할 거래요. 하면서 내 작품에 변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 작품. 제 끝에요? 저거 변화. 네. 예. 저게 지금 이제 검은색, 이제 백색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흰색만 흰색만 되어 있는 작품이 있었거든. 네네. 저게 대나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대나무. 뱀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대나무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갤러리 관장이 자기 집 앞에 정원에 대나무가 있는데 내 작품을 100호짜리 10점을 사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 그때 이제 매니저를 하는 애가 서울에 있는 애가 연락이 이제 돼가지고 얘가 돈을 더 받아면 혹시 뭐 공갈로 때리비있어. 그 당시에 호당 20만 원인데도 호당 50만 원이라 캔기라. 살려고 계약까지 다 할 단계, 이 사람들이 올라올 단계까지 이르러서 내일 모레 뭐 한국에 없긴데 그 크리에이터가 나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매대 앞에 서울의 어느 하랑이 내 작품을 그 인터넷 그 경매에 올리자고. 그래 내가 난 싫더라고. 그런데 계속 전화 오길래 그러면 뭐 한번 해보이소 이리 막 했는데 그 화면이 살아있었던 거라. 그때는 호당 20만 원 해가지고 그 가격이 나와 있었는데 일본의 큐레이터가 아니 우리한테는 50만 원 켜놓고 한국에서는 20만 원 너 공갈하게 그러면 싹 끊어져 버렸어.
엄청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인터넷 경매라든지 차라리 나가려면 뭐 옥션이나 크리스나 세계적인 경매장에 나가야지 이런 인터넷 그 밴드 이런 데서 일하는 거는 절대 나는 그게 작가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기라. 그러니까 딱 일본으로도 진출해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만 한 방에 그만 그때 엄청 좋은 경험했어요. 선생님 작품 중에 뭐 특히 애정이 좀 가거나 기억에 남는 작품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건 소개- 없습니다. 다. 예, 그런 건 왜냐하면은 네. 나는 늘 어떤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은 작품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애정을 두고 있는 작품은 없어요. 근데 대표작은 있지요. 뭐 블랙홀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항아리라든지 백색의 이야기라든지 다 있는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갈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머물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 멋있어요. 아무튼 저희 그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선생님 새로운 작품 또 나올 때마다 저희 인터뷰 응해주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